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경제 현황 전망 및 자산별 투자 전략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물을 너무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고액 자산가분들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asset allocation, 자산 배분 또 나오죠. 자산 배분에 대한 그 스트래티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자산 분배가 되어지냐에 따라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크게 좌지우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뭐 호주 주식은 사실은 중립입니다. 지금 모든 주식이나 성장형 자산은 지금 현재 중립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 이것들이 직접 좀 손님이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건데요. 빨간색이 있을수록 underweight, 그래서 좀 더 비중을 좀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바늘이 초록색이 있을수록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 비중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자산을 사느냐. 지금은 캐시가 킹입니다. 캐시가 킹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금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별로 좋지가 않다, 뭐 하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향후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가 됐던, 아니면 그 외 투자가 됐던, 향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현금에 대한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 대비죠.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임팩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호주도 사실은 락다운이 거의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출근은 할 수는 있고 저도 사무실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락다운 메저가 조금 풀리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사상자와 그리고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확실성이 현재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각 산업별 영향이나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용빈님이 금이랑 원유는 어떤가요? 물어봐 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금이랑 뭐 원유에 대해서. 원유도 어제 새벽에 좀 되게 큰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짚어드릴게요. 제가 앤서를 안 해드리는 이유라고 하면은 추후에 슬라이드에 나오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슬라이드에 없는 거를 질문해 주시면 바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전망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전체로 GDP 성장률, GDP가 무엇인가? GDP 하는데 경제 성장률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한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 수치를 합한 수치가 GDP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기업들, 그 나라의 소비자들이 임팩트를 받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츄에이션이 생길 수 있어요. 코로나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쿼터 2, 쿼터 3가 지금 현재 최악의 하락 지금 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점은요. 모든 나라들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 위기가 아니라 헬스 위기예요. 헬스 위기. 건강에 대한 위기인데 그것 때문에 실물 경제까지 바로 임팩트가 와버린 2008년도와는 조금 전혀 다른 방향의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V-shape recovery냐, 바로 올라갈 수 있냐, 아니면 조금 더 침체했다가 U자냐, U로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L-shape냐. 당분간 앞으로 몇 년간 악화가 될 것 같다라는 세 가지의 가능성들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온 산업별 영향은 제가 하나씩 가면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호스피탈리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호스피탈리티 같은 경우는 호텔이죠, 호텔. 호텔 비즈니스나 그 외에 관련된 투어리즘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최악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도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손님 중에서도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도 사실은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힐튼 그룹이나 아니면 그 외 관련된 투어리즘 관련된 뭐 비행 에어라인들이나 지금 현재 리스크로 봤을 때 최고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리커버리 또한 아주 상당히 늦게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그 단계별로의 역차가 상당히 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조했으면 좋겠고 패션이나 뷰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외출 감소로 그리고 나가서 소비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온라인 프레센스를 되게 그 강하게 가지고 계셨던 사업자들은 괜찮겠지만 그 이유도 이것들 리커버가 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들의 컨피던스 레벨, 소비자들의 컨피던스 레벨이라 그래서 이 얼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밖에서 돈을 쓸 수 있는가. 지금 정말 그 실업률도 엄청 높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각 가게들마다 모든 그 집들마다 들어오는 인컴 소득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 뷰티 같은 경우는 소비재 아이템이라고 해서 discretionary spending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돈들이에요. 지금 현재 모든 소비자들이 지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안 써도 될 쪽에 좀 더 많은 위험도가 쏠리고 있고 있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을 거라고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사실은 전체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큰 위험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여기 카톡이 와서 카톡 먼저 잠깐 끄고 하겠습니다. 카톡이 자꾸 들리는데요. 핸드폰을 끄고, 네. 카톡이 끄고 들어오는 바람에. 네, 그래서 유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온라인은 오프라인 매출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오프라인 매출은 없죠. 온라인 매출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소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웨어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차고 있어요. 계속 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출하가 안 되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건 식음료예요, 식음료. 식음료가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주에서도 심지어 이런 식음료를 사기 위해서 밖에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뭐 휴지 대란도 일어났어요. 호주에서는 휴지가 없어서 휴지 대란도 일어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식음료에 대한 니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뷰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모빌리티, 이제 여객 운송 사업도 사실은, 속도가 이제 좀 많이 둔화가 됐고, 화물 운송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디만드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여객 운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도메스틱 트래블 먼저 뚫리겠죠? 국내 비행선부터 먼저 복귀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객 그 해외 인터내셔널 트래블이 이제 오픈이 될 텐데 사실 인터내셔널 트래블이 열리기까지는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신규 확진자가 거의 0명 정도로 아니면 뭐 이제 한두 명 정도로 아주 낮게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 락다운을 풀지 않았어요. 근데 도메스틱 플라이트에 대한 것들은 이제 국내 항공선들은 조만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해외에 대한 이 트래블에 대해서는 리스트릭션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오랫동안 풀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는 연말 보고 있고 많은 아날리스트들도 사실은 인터내셔널 플라이트가 freely 오픈되려면 최소 못해도 late quarter 3 3분기 늦은 3분기 쪽을 일단은 예측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이제 건설 아니면 휴대폰 다 비슷비슷한 위험도를 가지고는 있어요. 사실은 뭐 건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발주도 지연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악화로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오래 지속될지는 진짜 사실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오피니언을 내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전문가들의 뭐 유명 그 골드만삭스나 여러 가지 리서치들을 봐도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들은 대부분 최악의 케이스를 일단은 빌드를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리커버리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일단은 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 있어서는 조금 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관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통신, 미디어 이 세 가지가 가장 각광받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험도가 적고 잘 운영될 사업체 섹터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그 관점을 보면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통신.
통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항상 컨벤션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만나서 사실은 이번 4월에 진행 이벤트도 6월로 미뤄졌고 그것도 이제 안타깝게도 취소가 이제 돼버렸는데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웨비나로 어떻게 보면은 심심해 하셨던 전 세계 옥타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웨비나 대신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자택근무라는 그런 하나의 신규 테마가 생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자택근무를 통한 베네핏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 슬라이드에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게임, 뭐 이거는 쉽죠. 사실은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할 게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지금 잘 되고 있는 주식 가치들을 이제 살펴보면요, 리스트를 살펴보면 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라이브 스트리밍, 미디어 아니 뭐 넷플릭스 같은 뭐 EA 스포츠 같은 게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가장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GDP 설명드렸죠. 발생 이전이 이 그레이 바고요. 발생 이후가 이 빨간색 바예요. 빨간색 바인데 정말 상반됩니다. 지금 쿼터 3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차트고 올해까지도 이제 예측을 하고 했던 차트인데 미국 같은 경우 먼저 짚어볼 거예요. 미국 내는 지금 솔직히 걱정이 개인적으로 많아요. 제가 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걱정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이 봉쇄 조치를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풀게 되면 그만큼 사실은 새로 발병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미국에 대한 향후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지금 현재 커브가 플래튼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게 단지 실물 경제가 임팩트가 왔을 때 과연 얼만큼 올지는 아직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미지수 남아 있습니다. 유럽이 최악이에요. 유럽이 가장 성장률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유럽존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여러 유럽 나라들이 다 인터커넥트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확산을 막기도 쉽지 않았고 확산이 됐을 때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은 유럽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증시하시려면 당분간은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다른 스토리예요. 중국에 대한 부분 제가 좀 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대한민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실히 일찍 했어요. 일찍 잡았고 되게 자랑스러울 만큼 이 방역에 대해서 되게 빨리 지금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해결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경제에 대한 타격은 없지가 않아요. 경제에 인한 타격은 그래도 2개월, 3개월간 이어진 세미 봉쇄 조치들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들이 큰 영향을 입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의 악화가 다른 그런 리전 대륙보다는 덜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이게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그나마 다른 대륙보다는 한국의 상황이 아주 괜찮습니다. 우리 예린님께서, 처제님께서 각 나라마다 구제자금을 계속 풀고 있는데 시장에 현금이 넘칠 경우 일어나는 연관 현상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시장에 현금이 넘칠 경우 사실은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GDP 슬라이드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자, 미국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무제한으로 뿌리고 최근에 수 트릴리언 달러예요. 수 트릴리언 달러고 GFC 때 했던 양적 양화 구제자금 정책보다 거의 10배 가까울 정도로 8배에서 9배 정도로 가까울 정도로 큰 GDP 대비 스펜딩을 썼어요. 그만큼 더 이상으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한국은행이 있고, 중국도 중국 중앙은행이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유로존, 유로은행이 있어. 마리오 예전에 드라기 유명한 이름, 분이 총재로 계셨던 그런 유로 이제 존에 대한 그 담당 기구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구제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대한 원화는 다른 나라에서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의 원화는 아무리 많이 시중에 풀게 되더라도
뭐 시중에서만 돈 도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에서만 한국 원이 도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이제 수출을 할 때도 내야 되고 뭐 다른 걸로 교환할 때도 써야 되는데 한국 원화의 가치는 미 달러보다 없어요. 왜냐?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되게 간단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기축 통화예요. 전 센트럴 뱅크죠. 센트럴 뱅크인데 전 세계에서 다 사용하는 통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낸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찍어내는 건 어떻게 찍어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채라 그래서 그 채권. 미국 중앙 정부가 그러니까 페더럴 거버먼트가 미국 센트럴 뱅크한테 채권을 팝니다. 내가 나중에 너 센트럴 뱅크한테 돈 갚을게. 나한테 지금 돈 좀 땡겨줘봐. 해서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을 팔아가지고 센트럴 뱅크한테 팔아서 모은 돈으로 부재 정책도 풀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양적 완화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엔 뭐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예전에 짐바브웨 아프리카 대륙의 짐바브웨라는 곳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잖아요. 뭐 계란을 사기 위해서 뭐 수조를 가지고 가야 수조 달러를 짐바브웨 달러를 가지고 가야 계란 하나를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만큼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디만드가 없는 나라에 대한 원화 아니면은 원화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 그 외의 통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을 계속 풀리게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은 괜찮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서 정부가 쉽게 돈을 많이 풀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되셨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금융위기와 현재 차이점을 좀 알아볼게요. 지금 뭐 수백 분이 보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어서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들으시면서 식사하시면서 뭐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하시면서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제가 앤서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2008년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그러니까 금융 그 기관으로부터 발췌된 시작된 그런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번진 케이스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원인이랑 이렇게 금융 위기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실물 경제 위기가 이후에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가 먼저 왔어요. 한 번에. 근데 실물 경제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만 터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사우디랑 러시아랑 싸우면서 유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치킨 게임이 계속 진행되면서 유가가 지금은 어제 5월치 선물 그러니까 미리 5월 달에 살 수 있는 유가 가격은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던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제가 자기 전에만 봐도 배럴당 11불 USD였는데 깨보니까 마이너스 뭐 20불, 30불 되어 있더라고요. 마이너스라고 내가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금융 자산들은 그렇게 거래가 가능해요. 어차피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유가는 이 배럴들을 이렇게 땅에서 뽑아가지고 자기네 쇼에다가 놔두면 이거를 빨리 방출을 해야 누군가는 가져가야 다음 달에 딜리버리를 위해서 새로 물류 창고를 채울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은 전 세계에서 페트롤 스테이션, 뉴질랜드에 있는 페트롤 스테이션 제가 최근에 투자 때문에 자주 봤었는데 페트롤 스테이션 브랜드 중에서 Z-에너지라고 곳이 있어요. 뭐 그 쉐브론까지 오너인데 거기 가서 최근 나온 다트를 보면 68%, 70% 가까이 이 페트롤 휘발유에 대한 그 디만드가 없었어요. 그 수요가. 그만큼 매출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아무도 밖에 안 돌아다니고 아무도 운전 안 하고 다니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디만드 쇼크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러시아와 사우디에 시작된 이 유가 위기가 지금까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진짜 퍼펙트 스톰.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유가 전쟁이 되면서 모든 여러 이 기업들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는 금융 자산들에 대한 위기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점은 금융 위기 때는 이제 실물 경제는 이후에 왔고 이 코로나 때는 실물 경제 먼저 오면서 금융 경제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위기에 어떻게 말씀 도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가장 다른 결과는요.
사실은 이 양적 완화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돈을 푸는 거예요. 시중에 돈을 풀면서 이제 각 가게들마다 이제 돈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생활비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세금 정책을 피우기도 하는데 당시에 했던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뭐 뱅크 베일아웃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그 망해가는 은행들을 살려냈죠. 그 텍스페이어 머니로 세금 내시는 분들의 돈으로 미국 국민들의 돈으로 베일아웃 했었고 그런 것들을 해도 지금 중앙 정책들이 펼치고 있는 이 대규모 왕적 완화는 정말 어떻게 비교를 할지 모르겠는데 유치원이 2008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나오는 유치원생이 지금 나오는 양적 완화의 금액은 지금 뭐 거의 대학생 수준이에요. 대학생 수준, 일반인 수준. 거의 뭐 많게는 10배까지 다른 금액으로 지금 지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식 반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충분히 미리 위기에 대한 예측을 해서 중앙은행들이 최대한 많이 나서서 문제를 미리 프로블럼 솔브 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특히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trillions dollars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것도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사실은 뭐 국채 이해해요. 국가 채권 사는 거 이해하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현금 시장들이 있는데 이것도 서포트 해주는 거 이해해요. 근데 가장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이에요, 미국. 이 센트럴 뱅크가 정크 본드를 사기 시작했던 건 정크 본드. 정크 본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의 그 신용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신용도예요. 이 채권을 가지고 계시면 연이자가 뭐 10%에서 20%까지도 나와요. 근데 이 정크 본드들의 발행자, 그러니까 아까 옥타 예를 들어 설명드렸죠. 옥타가 발행해서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 정크 본드 발행자들은 대부분이 다 에너지 회사들이에요. 에너지 회사. 셰일 오일 회사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 일드 마켓, 그러니까 정크 본드 마켓이 거의 반토막이 났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줄도산 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들어가서 급격하게 정책을 다 바꿔버렸어요. 정책을 다 바꾼 게 어떻게 바뀌었냐? 다 사겠다. Unlimited amount. 무제한으로 채권들을 사겠다.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게 예전 2008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망해갈 수도 있는 정크 본드들을 이렇게 사겠다는데 그러면 주식은 안 살까? 주식도 사겠지? 주식에 망하면 주식도 살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엄청 빨리 거의 30-40% 정도 증시가 일주일 반 만에 급락했는데 이렇게 빨리 내린 적은 역대 사상 처음이에요. 오르는 것도 떨어진 거 대비해서 한 신기로 30% 20% 정도 올랐는데 그 오름도 사실 이렇게 높진 않아요. 오름도 높진 않은데 그 오른 게 왜 올랐냐? 기대감 때문에 뭐 좀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뭐 코로나가 좀 더 나아지고 괜찮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중앙 정부들의 서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스코님이 정크본드 셰일오일 회사가 대부분이라고요? 뭐 대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뭐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크본드가 지금 셰일오일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아니면 그 외 오일 회사들이 호주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큰가요? 지금까지는 아직 호주 원유 수입률이 아직까지는 큽니다. 비중이 반 이상은 되는 것 같고 호주 내에서도 이제 산유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성우님께서 이번에 양적 완화가 아니라 여신이라 반응이 다를 거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은 예전 그 정책들하고는 좀 많은 정책이 틀려요. 지금 umbrella money, parachute money라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떨어뜨려주는 money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시중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역대 미문에 실업률을 달성하고 있고 지금 아직 쿼터 안 끝났는데 지난 뭐 3월달 말에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나온 자료들만 봐도 역대 최악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인류 역사상 전 세계 경제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셧다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차트가 안 그려진 테리토리다, uncharted territory라 그래서 차트가 안 그려진 테리토리다라고 할 정도로 향후 예측이 힘들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3분기
3분기, 4분기 반등을 보고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투자가 임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더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기다리고는 계시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같이 좀 살펴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양적 완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로 이 fiscal policy라 그래서 재정 정책들을 펼친 나라들이에요. 선진국들인데 GDP 대비, 그러니까 1년의 총 생산량 대비 한 나라의 부를 나타내는 가치 중에서 어느 비중을 얼만큼 썼느냐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독일 같은 것들을, 독일을 보시면, 독일 나라를 특징을 보면 거의 20% 가깝게, 지출을 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비중, 10% 가까이, 10% 가까이. 미국도 9% GDP는 예전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08년 경제 위기보다 수배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만큼 빠르게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가가 각 나라들도 지금 고민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한국이나 이탈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양적 완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들 비해서 상당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GDP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지난 200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경제 GDP 성장률, 전 세계 성장률이에요. 전 세계 성장률인데 나타낸 가치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이 약간 U-shape가 지금 가장 그 의견이 강력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잠깐 내렸다가 조금 거치고 회복, 2021년부터 다시 회복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예측인데, 혹시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발병된다든지 아니면은 긴축 정책,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들이나 이런 정책들의 예를 들어 실패, 잘 돈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예측 못한 그런 것들이 이끌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deeper recession이 예상이 되고, 여기서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이거는 약간 좀 worst case 중에서도 optimistic한 거,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모든 나라들을 보았을 때 지금 가장 점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쿼터 3, 쿼터 2부터 쿼터 2가 최악이었죠. 중국을 제외한 쿼터 3가 이제 그 3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조금씩 일어날 갈 것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이 중국을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최근에 되게 좋은 심리가 많이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먼저 아팠고 중국이 먼저 나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팠을 때 역대 최고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이후에 봉쇄 조치를 풀고 방역 조치가 성공하면서 V-shape 리커버리를 성공했어요. 이게 얼만큼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멈췄다고 하시네요. 멈췄으면 다시 재접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접속해 주시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V-shape 리커버리를 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뭐 호주, 미국, 뭐 그 외의 증시들은 우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많이 내렸다가 다시 금방 꺾였습니다. 얼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어쨌든 PMI 다타는요, 중국에서 가장 큰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manufacturing, 그러니까 그 생산 지수예요. 생산 지수. 중국에서는 생산이 가장 큰 아직까지도 인더스트리다 보니까 생산 지수가 중국의 경제를 가장 나타내기 좋은 차트라고 보고 있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PMI 다트를 아주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빠른 회복을 거쳤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도 비슷한 그런 것들을 겪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증시가 조금 올랐어요. 중국만 성장을 저렇게 좋으면 중국으로 자본이 몰릴까요? 코로나 대체로 잘 방어하고 있는 중인 우리나라는요? 라고 스콧님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잘 방어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경제 규모가 일단은 틀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내수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 안에서 이제 자본이 중국을 몰리는 건 솔직히 쉽지 않고, 왜냐하면 중국 내 규제가 너무 심하고 이 해외에 대한 자본에 대한 유입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자본 성장 몰린다고 하기보다 지금 당장은 다른 나라들은 어디에 뭐 투자가 들어갈 그럴 겨를이 없어요. 사실은 반대겠죠. 중국에 계신 분들이 경제 위기를 덜 느끼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가들이나 아니면 투자하는 기업들, 그 외에 뭐 비즈니스 확장을 원하는 그런 기업들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중국 기업이. 왜냐하면 그만큼 빨리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다른 데로 들어올 수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FRRB라 그래서 해외 이 투자 심원단이 있어요. 심원단. 투자 심이 있는데 그 투자 심의단에서 해외 투자 심의를 할 때 무조건 허락을 맡아야 돼요. 얼마 이상의 자산에 대한 매입은. 근데 호주의 자국의 국민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FRB라는 단체는 해외에서 나오는 모든 구매 의사에 대해서 검사를 우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신규 법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 뜻은 뭐냐? 이제 지금 호주 부동산 가격들이나 아니면 그 외 기업들이 헐값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 하나씩 보이고 있어요. 이것들을 지금 다들 못 사고 있는 사정에 자본이 많은 중국 분이 들어오셔서 사게 되면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2, 3개월 안은 미국이 아프고 유럽이 아프고 있을 때 다 나은 중국이 이제 와서 많은 대규모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지금 실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벌써부터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 S&P 500 인덱스 차트를 볼게요. 주가 차트입니다. 주가 차트인데 조금 전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좀 전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왜냐, 지금 이 상황이 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지난 세 번의 가장 큰 크래쉬, 그러니까 금융 위기들을 모아봤습니다. GFC 금융위기, 닷컴 버블, 한국에서 벤처붐이었을 때 같이 일었던 것들인데, 자, S&P 500가 그 미국 증시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자, 1,500대까지 올랐다가 1,000대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거의 800대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그러면은 50% 하락이었어요. GFC 때도 1,500대에서 거의 600대, 700대까지 내렸었어요. 자, 여기서 또 알아봤다면 닷컴 이후에 회복되는데 오래 걸렸죠? 이때까지 내렸는데 여기서도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죠. 자,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 지난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거의 큰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었는데, 왜 그런 거는 이때 이 피리어드를 차트로 만약에 맞춰보면, 이 금리 차트를 맞춰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주가는 올라가요. 금리가 내려갈수록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기관들이나 쉽게 드는 기관들, 투자 펀드들, 여기서 헤지 펀드들 투자를 할 때 다 레버리지를 끼고 해요. 돈을 빌려서 한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서. 아주 낮은 이자율에. 그렇기 때문에 자본 성장률에 있어서는 지난 10년 동안이 가장 황금기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앞으로도 지금도 이자가 낮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호황이 올까요? 라고 생각을 좀 이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금리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걱정은 있어요. 당연히 컨선은 계속 있고 부채로만 계속 커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산 가치가 얼만큼 성장했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돈이 풀려서 이렇게 오른 것뿐만 아니에요. 그간 이때 GFC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했죠.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들이 나왔고,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나왔고, 많은 그런 이 비간접적인 그런 자본들을 상출을 해놨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같이 오르면서 오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기업 수익 대비 그 주식의 가치를 나타낸 PE 레이쇼라고 있는데, PE 레이쇼라고 보면 이때보다 그렇게 막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이끌어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또한 대출이었어요.
쉽게 액세스 가능한, 저렴하게 가능한 대출. 그래서 많은 기업들, 투자자들이 다 이 저금리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통한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차트로 가볼게요. 기업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업 수익들. 여기서 이 슬라이드를 지난번에 이제 대항주에서 차세대를 위해서 조그맣게 했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호주에 대한 거예요. 호주 기업들이 최근에 발표한, 호주 같은 경우는 증시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을 때, 이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공시를 해야 돼요. 나는 다음 쿼터, 다음 분기에는 얼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기업들한테도 그만큼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아날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어떻게 투자할지를 잘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withdraw이란 말은 내가 향후 예측을 못할 것 같아, 못해라는 말이에요. 거의 뭐 상장 기업 중에 뭐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향후 그 실적에 대한 발표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못할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매출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가, 약 17개의 기업이 있었고, 매출 뭐 유지할 것 같습니다가 16개의 기업이 있었고, 그래도 우린 매출 올릴 것 같아요 라고 한 기업 3개가 있었어요. 이 기업들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슈퍼마켓들이나 아니면 온라인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것을 봐도 사실은 저희 목타 단체도 그렇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보시는 분도 그렇겠지만 사업을 다 운영하고 계신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이 3개월, 6개월이 어떻게 될지는 진짜 미지수예요. 미지수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눈여겨서 보시고 여러분들도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을 사업체 정책을 세우실 때 있어서 최대한 여러 가지의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